네, K-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며 점점점.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쪽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또 새벽에 화이자가 FDA 긴급 승인을 받았다라는 경구용 치료제가 그렇죠. 속보가 있었어요. 이로써 이제 네. 미국은 역시 미국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장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이미 창과 방패를 다 가진 나라가 됐네요. 영화를 보면 외계인과 싸워서 우주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백신 관련한 이 주도권 때문에라도 미국 증시는 이제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시장을 대입해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아쉬운 것들이 참 많죠.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 보면 마이크론 때문에 올라가죠. 사실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의 실적 베이스가 훨씬 좋은걸요. 근데 마이크론 때문에 올라가죠. 또 뭐 미국 대통령이 봉쇄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에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미국의 논리로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대내 모멘텀은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막연하게 뭐 기대해 본다면 뭐 경협이나 뭐 종전선언 같은 거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좀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게 무엇이냐. 자, 화이자가 이제 FDA 승인이 났어요. 하지만 뭐 그 승인이 났다고 해서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미 이제 백신이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 회자됐던 여러 가지 백신 중에 뭐 화이자는 여전히 뭐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지금 모더나 백신은 이미 지금 오미크론에 지금 뚫린다고 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백신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바백스 같은 이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뭐 러시아 이제 스푸트니크 V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한때 회자됐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이미 이제 좀 뒷방으로 간 느낌이 드는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은 부족하고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백신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자의 어떤 경구용 치료제가 FDA에서 긴급 승인은 받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수십만씩 지금 발병하고 있는 이 오미크론을 정말 화이자 혼자서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역시 치료제 역시도 더욱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 역시 K-백신이나 K-치료제가 확보가 된다면 뭔가 우리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뭐 미국에만 뭐 끌려가는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인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어떤 생각이에요. 일단 코스피 차트 잠깐 점검하고요. 자, 최근에 이제 IT 잘해주고 있어요. 그죠? 네. IT 덕분에 뭐 시장이 다시 좀 안정을 찾지만 보시면, 음봉이죠. 이틀 연속 올라갔지만 음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IT만 가지고는 지금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제 장중에 3천을 잠깐 터치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IT는 해주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IT가 해주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좀 이제 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IT가 해주면서 바이오가 같이 해줬을 때 비로소 우리 시장은 3천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이제 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약간 철학적인 고민이 드는 좀 종목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하나투어인데요. 이틀 동안 이제 7% 올랐어요. 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다시 좀 힘을 받는 거 좋죠. 좋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지금 아직도 지금 코로나로 지금 수만 명이 사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 평균 한 70명 정도가 코로나로 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언제 본격적으로 재개될지 모르는 이 여행주, 특히나 적자 투성인 여행주가 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시장은 좀 잔인하고 좀 냉정한 곳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이런 위드 코로나주나 여행주가 정말 이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역시나 백신이나 치료제는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바이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자, 이제 코스피 의약품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아참,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국내 최초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히든카드,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바이오로 가겠습니다. 자, 의약품 업종을 보게 되면 최근 3일 동안 좀 이제 그 오른 걸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월로 따져보게 되면 12월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어요. 한 0.4% 정도 업종 지수가 하락 전환을 했는데, 근데 수급은 여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와 전기전자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수와 전기전자의 매수 규모가 거의 일치했어요. 거의 일치했고, 이 의약품을 보게 되면 어제 외국인은
100억 정도 매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요 100억도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한 130억, 뭐 셀트리온 한 70억,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쪽에 좀 매도가 집중된 거지. 계산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다른 제약 바이오들은 또 매수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수급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시총상위 대형 제약제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업종 지수는 끌어내렸지만 실제 종목별로 뜯어보게 되면 반격을 시도하는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고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또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1년 동안 업종 지수가 무려 23% 정도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역시 우리 시장에 이 상승의 키워드는 역시 제약바이오가 갖고 있다 이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자, 이제 노바백스 이슈는 단기적으로 소멸이 됐지만 이 토종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3상에 대한 지금 임상 결과 평가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사실 K 백신에서 지금 거의 유일무이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녀석이기는 해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약에 해낸다면 상당히 대단한 업적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응원은 하면서 그런 쪽에 메시지는 드리지만 직접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기가 좀 망설여지는 건 역시 K 백신 하나 이외에는 좀 다른 모멘텀은 뭐 좀 기대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응원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을 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일동제약도 한번 볼게요. 자, 일동제약 최근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동제약을 치료제 기대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일동제약마저도 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자, 막판에 이제 돌려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 백신보다 치료제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 치료제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약물의 다른 기전들을 조합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사실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백신보다는 사실 가능성이 더 높은 영역이 바로 K치료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동제약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역시 좀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K백신과 K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을 제가 좀 소개해드렸고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장님이 소개해 주실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예, 뭐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좋고 네. 예. BC월드 제약을 오늘 제가 히든카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BC월드 제약의 주요 포인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나파벨탄이라는 성분이 지금 국내 최초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승인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종근당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근당과 BC월드 제약은 지금 같은 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미 승인을 받아서 임상에 이제 들어갔고요. 인도, 러시아, 이제 페루 같은 이 주요 이제 8개국에 대해서 내년 초에 이제 임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BC월드 제약이 생산하고 있는 나파벨탄을 종근당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통해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치료제 관련해서는 가장 좀 근접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가시화가 되면 BC월드 제약은 나파벨탄을 종근당에 공급을 하고 또 이 나파벨탄에 대한 기술 이전을 또 하게 될 것이고 또 생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고 자 마지막 줄에 있는 유보율 5,661% 요거 주목하시고요. 주당 100원의 배당을 예상하는데 솔직히 이 종목을 픽하는데 저 배당은 전혀 고려치 않았어요. 오히려 저 유보율에 주목을 하시면 제가 이따 요 종목에 숨겨진 히든 모멘텀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하나 둘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네. 제가 막판까지 사실 종근당과 BC월드 제약을 두고서 막판까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셨어요. 예, 정말 고민을. 네. 왜냐하면 이게 종근당 차트인데 종근당도 분명히 어제 타점이 나왔거든요. 어제 삼바나 슥바나 이런 애들 조정을 받는데 업종은 내려가는데 종근당은 21선 지지받고 지금 어제 양봉 세워갖고 지금 상승 반전에서 끝났거든요. 타점 나왔어요. 타점 나왔는데 자 BC월드 제약 차트로 또 갈게요. 얘도 타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아 종근당도 괜찮고 BC월드 제약도 괜찮은데 하지만 제가 이제 BC월드 제약을 최종적으로 픽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둘이 어차피 같은 모멘텀으로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종근당은 아무래도 대형 제약주이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 그렇죠. 있죠. 그런데 이제 BC월드 제약은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익률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녀석이 훨씬 더 공격력이 강할 것이다.
자, 이걸 기대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BC월드 제약을 픽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은 종근당이 갖고 있지 못한 모멘텀을 BC월드 제약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아까 제가 그 유보율 5,660%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자본금의 무려 56배에 달하는 이익 잉여금을 지금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배당을 할 수도 있죠. 신규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있죠. 무엇이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재원에 이 유보율이 5,000% 넘어가는 종목 많지 않거든요. 보통 이 정도 유보율이라고 했을 때는요, 무상증자를 바로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BC월드 제약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장기적으로도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그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자, 월봉을 보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 BC월드 제약의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회사 쪽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무상증자죠. 무상증자고 실제 종목 게시판이나 종목 토론만을 가보게 되면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근데 실제 무상증자를 할지 안 할지는 이건 제가 모르죠. 그렇지만 BC월드 제약을 둘러싼 여러 어떤 정황들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파벨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돼서 당장에 올라가면 더 아주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그런 풍부한 유보율을 바탕으로 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 무상증자도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종근당하고 BC월드 제약을 주면서 정말로 고심 끝에 이 종목을 픽해 온 거고요. 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제약주 갖고 오는 거는 좀 후하게 잡습니다. 목표가 18,500원 20% 정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BC월드 제약을 히든카드의 어떤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율에 놀라는 시청자분이 계시네요. 엄청나죠? 예, 안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유보율. 뭔가를 하긴 알겠습니다. 해야 될 재원이다. 네. 네, 저희 얘기 여기까지 듣겠고요.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끝으로 2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